한중 관계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할지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우수근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현지 분위기 어때요? 중국?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중국 현지니까요. 그러니까 상하이만 하더라도 한국인이 몰려 사는 그곳에서는 정말 조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 타면 이전에는 한국인들이라면 되게 한국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환영을 해줬는데 지금은 네. 정말 묵묵부탁한 좀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어요. 예. 반한 감정 이런 게 그렇습니다. 고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의 핵심 이익인 국가 안보에 저해하는 요소를 한국이 했다. 그걸 갖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더군다나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괘씸하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너네들한테 되게 좋게 생각하고 너희 한류를 좋아하고 너희 물건을 많이 사주고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러면서 우리 목에다가 총을 겨누려는 미국의 동조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이건 우리한테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사드 엄밀히 따지면 너희 한국의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다 아는데 너희들만 너희 나라 매스컴에서 속으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야. 예. 너희들이 자유민주국가 맞냐? 라는 식으로 하면서 뭐 괘씸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팽배되어 있는 것이죠. 사드가 한국의 안보에 백해무익하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까?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문제인데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또 학자적인 양식을 두고 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알 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매스컴의 문제가 많아요. 자, 객관적인 일본 학자들도 사실은 사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냐. 그거는 미국의 MD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네. 일본의 저고도 시스템과 중고도 시스템 MD를 잡을 것이 있는데 고고도는 없었던 상태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도입하게 된 것 있었냐라는 네. 그것이 일본 학자들의 의식이고요. 예. 중국 같은 걸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라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보다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미중 간의 대립 속에서 중국의 목을 조르기 위해서 예. 한국 땅에 도입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지금 각종의 제재 조치, 보복 조치들이 행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롯데가 집중적인 타격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제한 이런 조치들 취해지고 있고요. 또 한국 문화상품들이 중국에서 뭐 상용 금지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늘 만나는 거의 당국자한테 그 어떤 정보를 받았는데 진짜 소스러치게 좀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뭡니까? 근데 사드 제재 조치와 관련된 것인데 예. 이 사람들이 제가 중국 생활 14년 동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를 준 것은 여태까지 유감스럽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네네네. 이번에도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재 조치는 문화적인 제재 조치와 경제적인 제재 조치 그리고 외교적인 제재 조치와 군사적인 제재 조치가 망라될 것이다. 예. 문화적인 것은 이미 시행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경제 제재 조치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롯데는 그 사람들의 표현하면 이미 끝이고 한류는 이미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한류라는 것은 한국의 수출 산업의 천병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크게 퍼져갖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을 텐데 예. 이제 한류는 뭐 중국에서는 끝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역사 속에 기록될 거다. 예. 그 사람들 표현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외교적인 제재 조치가 비롯될 것인데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감정이 격앙된 것이죠. 네. 북한이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중국은. 여태까지는 예. 그 불가근 불가원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북한 카드를 활용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움직여서 자기들을 어떻게 괴롭히냐에 따라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고 놔뒀었는데 네. 이미 한국이 미국 쪽으로 확 다가갔기 때문에 이 북한 카드를 한국이 괘씸해서라도 그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식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 얘기는 그 북핵에 대한 중국의 제재 이런 걸 전부 없애버린다 이런 식인가요? 이제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중국이 그동안은 국제사회에서 열심히 중국 나름대로 제재 조치에 참가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보십시오. 당장 북한 외무성 부상도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기를 한국 봐라. 너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한다.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한다. 다분히 감정적이지만 그만큼 자기들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더 심각한데요. 군사적인 제재 조치인데 어떤 겁니까? 여태까지 한국에 대해서 외교나 군사적인 제재 조치를 언급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성주 지역에 정밀 타격한다는데 그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존에 배치된 재래식 무기 외에 중국은 항상 미국을 의식하고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의 최첨단 사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중국은 그 사드를 겨냥한 새롭게 만들고 있는 그 최첨단 무기들을 선별을 해갖고 전격적으로 집중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주를 겨냥해서 성주 및 그 주변에 있는 미 군사 시설 같은 것, 주한미군 시설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북핵이라는 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중국이라는 호랑이를 우리가 불러들인 것이죠. 네. 중국의 최첨단 무기가 두려워서 미국의 또 최첨단 무기를 비싼 돈 들여가면서 사오려고 할 것이겠죠. 그러면 중국은 또 거기에 대체해서 또 다른 최첨단 무기로 우리 땅을 겨냥할 것이고 우리는 또 사오려고 할 것이고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우리만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부딪히게 되면요. 중국 대륙에서 부딪히겠습니까? 미국에서 부딪히겠습니까? 우리 땅이거든요. 한반도죠. 왜 바보같이 외세를 자꾸 끌어들이냐 이겁니까? 이미 중국의 미사일들은 우리 한반도를 많이 겨냥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일 미군 기지하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제 주한 미군 기지.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한국도 싸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자기들의 뭐 어떤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고 한반도를 겨냥한 것은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을 더 최첨단 무기로 대체할 것이다. 그렇죠. 이제 기존에 배치된 것 외에 미국을 대상으로 개발 중에 있던 최첨단 무기들을 선별해서 전격적으로 배치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사드라는 효율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애매모호하게 갖고 들어옴으로써 북한 핵이라는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북한이라는 늑대 한 마리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호랑이를 우리가 끌어들이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 북한이라는 늑대도 오히려 키워주고. 그렇죠. 게다가 보십시오. 우리 매스컴들이 자꾸 프레임을 이상하게 가져가는데 사드는요. 미중 간의 대립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바라보는 것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상태인데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갔다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드는 중국의 경제 보복과 국가안보, 경제와 국가안보의 대립 측면으로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요. 중국으로 인해서 경제 제재 조치 계속 받을 것이죠. 앞으로도 받게 되겠죠. 게다가 북한이라는 위협이 아니라 중국 군사강국 중국이라는 것을 우리의 적으로 돌려가지고 종합적인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해결책이 없냐?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해결책? 중국은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우호관계를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사드 문제가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드 문제가 터졌다고 갑자기 확 조여갖고 한국을 미국 쪽으로 확 가게 하면 자기들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알게끔 한국에 맞춰서 점진적인 제재조치 강도를 높이지만 지금이라도 더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중국이 대화를 피했다는데 저는 양측에서 천만의 말씀.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 사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입장을 설득시킨다는 일방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안 먹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화라는 것은요. 진정한 대화입니다. 중국과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흉금을 털어놓고 자 서로의 리스크,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진지하게 대화를 해갖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자.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사드 철회 주장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절충점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은 자기들은 스스로 얘기해요. 우리가 한국도 사드 배치 철회하기 쉽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 한미 관계 등을 통해서 한국도 운신의 폭이 적다는 거 알다. 하지만 대화하다 보면 절충점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건 절충점 찾자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관련국의 고위 간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드 철회가 아닌 절충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하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양반 꽉 막혀가지고 절대 안 들어주고 그 밑에 있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도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전혀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거짓말로는 대화하자고 했는데 중국이 안 했다고? 대화하자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방어용이다.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설명하는데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에게 혹은 윤병서 외교부 장관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서둘러서 오히려 배치하겠다는데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잠잠하게 사드를 지금 도입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중국의 반발만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전열을 재정비합시다는 얘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중요한 사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전격 결정했다. 예. 이게 결격 사유가 돼서 우리나라도 이걸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좋으니까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음 정권으로 넘겨가지고 예. 착실하게 공론화 과정을 겪고 국민들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회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사드를 선택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은 그럼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니까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변 국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도 네.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지.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도입한다라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불과 알겠습니다. 몇 개월의 예, 시간인데 예. 왜 지금 해갖고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네, 네. 몹쓸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중국의 그 고위 당국자들은 김장수 주중 대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것도 참 박근혜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으로 외교관을 보내고 주중 대사관을 보내고 상하이 총영사를 보냈는데 사드를 절대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합니까? 그 나라의 우호적이고 그 나라를 잘 알고 그 나라를 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나라를 따기를 후려갈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갖고 대화하려니 이렇게 말이 됩니까? 예. 이 정도로 21세기 대한민국은요, 이 외교하는 인간들이 넋이 나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라면은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 말렸어야죠. 지금 상태여서 황교안 대행 내부적으로 대책안 빨리 마련해. 그렇게 호령치고 있다는데 대책안 마련할 거 전혀 없거든요. 우리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진 다음에야 어떤 형식을 찾고 꼬리를 내리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대화하자라는. 좋습니다. 예. 제재 조치를 막 취하고 있는 특히 뭐 관광 중단 이런 거 말이죠.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여기 오면서 또 저는 지금도 그 계속 전화를 하면서 조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니 일방적으로 이 상황을 만든 것은 한국이잖냐라고 하거든요. 중국은. 네. 그러니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파악하지만 제대로 된 외교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열병 시위에도 참가하고 잘해줬는데 중국은 우리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지 멋대로 했다. 근데 사실은 살펴보면요. 우리 박근혜 정권이 중국한테 요구했던 것은 딱 하나였거든요. 북한 핵 포기하게 해라. 그렇죠. 너희들이 영향력이 제일 강하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유일한 협상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 제대로 된 협상입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 미사일에 의해서 위협이 점점 커지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자위대 기술 수준이 더 뛰어나니까 자위대를 한국 여기저기에 주한 미군처럼 배치해 줄 테니까 그걸로 대비해라. 우리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은 핵 포기하지 않으면은 안 돼. 핵 포기. 그것만 요구하면은 중국하고 북한 전쟁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요. 북한 핵이나 북한 미사일을 무서워해요. 싫어하죠 또. 과거에는 혈맹했지만 예. 지금은 언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자기들한테 날리면서 너 죽고 나 죽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자가 몸조심하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은 중국이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예. 그런 중국한테 오로지 하나 북한 핵 포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욕.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우리 외교부에다 그러지 말고 그것은 못 받아들여지니까 불법 어업 문제라든가 뭐 독도 그 한국해 문제라든가 일본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국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껴가지고 하나씩 둘씩 쟁취해 가도록 하자. 그러면서 한중간에 대화를 하면서 신뢰관계를 좀 더 쌓아나가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 자기들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만 갈 게 아니라 자기들하고도 대화를 더 하는구나라면서 신뢰를 쌓아나간다면은 한중관계에 더불어서 북중관계를 조절하고 싶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우린 그러지 않고 뜻대로 안 된다고 팩 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의 이런 제재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는 하되 대화의 건을 계속 열어두자 이제 그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럼 중국산 물품 수입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맞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똑같이 한들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은 하나밖에 없는 14억의 시장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롯데 10만 명을 고용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경제 의존도 때문에 쉽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국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를 그 부품을 화웨이 같은 데도 써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데
자기들도 조금 아프겠죠. 하지만 중국 민간은요. 중국 정부가 다름 아닌 핵심 국가이긴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이라 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야 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열 재청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사회적 합의 같은 과정을 겪어 가지고 예. 정말 국민들이 선택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도입하자는 것이에요. 네. 지금 해가지고 우리는 잃기만 하거든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한다고 중국 대변인 같다 친중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중국의 속마음 의증 알아야지만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계신 우수근 교수를 일부러 초대한 겁니다. 그 입장도 좀 우리가 같이 헤아려 가면서 우리의 대응도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인데 아무튼 뭐 탄핵이 만약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고 그러면 또 조금의 국면 변화가 생길 테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수근 교수의 충정이 제대로 현실로 움직여져 가기를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